의사 겸 오늘의 MC입니다. 오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 의사 이현정 원장입니다. 원장님, 치주질환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병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치주질환이라는 게 뭔가요, 원장님? 네, 치주질환은 치아 주변에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치아 주변이 뭐냐면요, 치아가 있으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요. 그 뼈 위에 잇몸이라고 하는 살이 덮여 있게 되거든요. 이 살, 잇몸에 생기는 염증을 치은염, 그리고 염증이 깊어져서 잇몸 안쪽에 있는 뼛속까지 진행되는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잇몸병은 왜 생기는 거예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세균 때문인데요. 우리 입속에는 수많은 세균이 있거든요. 이 세균들이 덩어리져서 있는 거를 우리가 플라그 또는 치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칼슘이 붙어서 딱딱하게 굳는 것이 바로 치석입니다. 치석은 세균 덩어리거든요. 이 세균 덩어리들이 잇몸을 자극하고 독소를 내뿜어서 잇몸과 치조골, 뼈를 녹게 하는 게 바로 치주질환인 것이죠. 그러면은 치태가 생겨서 치태가 치은염이 되고 치은염이 치주염이 되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제가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가 잡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염증이 생겨서 이 뼈가 이렇게 자꾸 내려가면 잡아주는 힘이 약하니까 흔들리겠죠. 그래서 치주염이 생긴 사람들은 잇몸이 붓기도 하고 흔들리는 거거든요. 흔들린다는 얘기는 이미 뼈가 많이 내려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병이 진행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방송에서는 치주질환 예방법으로 칫솔질과 스케일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것 이외에도 구강용품으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올바른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칫솔질을 한 후에 칫솔질로 닦이지 않은 구석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 또는 구강세정기 같은 보조용품을 써서 좀 더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구강세정제 쓰는 거는 어때요? 네, 구강청결제, 우리가 가글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조용품입니다. 이것 역시 물리적으로 칫솔질을 통해서 치태, 플라그를 제거를 한 후에 그걸 보조로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플라그와 치석이 가득 있는데 그 위에 구강세정제를 쓴다고 해서 세균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강세정제, 가글만으로 치주질환이 예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동 칫솔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전동 칫솔과 손으로 닦는 것 중에 더 꼼꼼하게 닦이는 건 사실 손으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셔츠를 빤다고 했을 때 손으로 빨면 목이나 이런 손목에 때 있는 곳은 더 꼼꼼하게 닦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탁기에 돌리면 그런 부분들까지 구석구석 닦이진 않거든요. 손으로 양치질을 했을 때는 좀 더 섬세하게 닦을 수 있는 반면, 전동 칫솔은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손으로 닦는 게 너무 안 되시는 분들, 나는 정말 열심히 닦는데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전동 칫솔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칫솔은 3개월, 6개월, 1년 언제 바꾸는 게 제일 좋을까요? 칫솔은 사실 그 칫솔 모의 그 탄성에 의해서 양치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칫솔 모의 탄성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쓰는 게 좋아요. 이것도 나왔는데,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칫솔 모의 위에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수명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바꾸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치과에 가면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쓰는 것보다 이 칫솔 몇 천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양치질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칫솔은 조금 자주 바꾸는 걸 권해드려요. 지금까지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원장님, 치주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주질환이 생기신 분들은
치료를 받으시는데요. 치주 치료는 총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1단계는 눈에 보이는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잇몸 치료라고 해서 잇몸 안쪽에 있는 치석을 기구를 넣어서 이렇게 긁어내는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치주 수술이라고 해서요. 잇몸 수술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긁어내는 것만으로도 도저히 제거가 안 되니까 아예 이렇게 다 제껴서 이렇게 긁어내는 치료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결론은 치석을 꼼꼼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제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3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원장님. 이런 치료들을 다 하면은 치주 질환 완치인가요? 치주 질환은 완치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한 번 염증이 생겨서 내려간 뼈, 그리고 한 번 염증이 생겨서 내려간 잇몸은 다시 자라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의 핵심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한 번 내려간 뼈와 잇몸을 다시 올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주 질환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치과에 가셔서 치주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치주 질환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병인데 노인분들이나 임산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치과에서 일반적인 치주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임신하신 분의 경우라면 치주 치료를 하는 과정에 혈액을 타고 세균들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만 하시고 그 이후에 깊은 치료는 출산하신 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치주 치료 받을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고혈압 있으신 분들 중에 아스피린 계열을 드시는 분들은 이게 피가 잘 멈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3일에서 5일 정도 끊으신 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당뇨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전에 받은 후가 아니고요. 받기 전에 약을 복용하시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치주 질환 한 번에 치료가 끝나는 건가요, 원장님? 아닙니다. 치주 치료는 단계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한 번에 하기 어렵고요. 또 이 전체를 다 마취해서 치료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운데로 가르고 위아래로 갈라서 이렇게 4번에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들어오셨거나 일정이 빡빡하신 분들의 경우는 반으로 나눠서 위아래 이렇게 2번 정도로 나눠서 하시면 길게는 4주, 뭐 짧게는 1, 2주 안에도 끝나는 치료니까 기간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지금 얻고 가는데 원장님, 다른 점 궁금한 점도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저랑 같이 그런 문제를 풀어 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치과 질환이나 뭐 그 외에 생활 속에서 치아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제가 얼마든지 많은 정보, 또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안녕!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꾹, 좋아요 꾹,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안녕!